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제3편 소방관계법령 제3장입니다. 소방시설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문제를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제가 그 문제를 정리하면서 답이 없는 문제에 답을 작성하고 해설을 간단하게 쓰는 그 작업을 하는데, 제가 답이 확신이 안 서는 문제도 있어요. 예.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게 답이 맞나? 좀 이렇게 좀 그런 문제들을 동영상으로 찍으려고 하니까 오류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증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밴드의 댓글로 반드시 댓글을 다셔서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를 보면 소방시설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화재 예방을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주로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 그리고 소방활동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된 그런 법입니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주요 목적과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은 화재 예방을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소방시설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제시하여 화재 발생을 예방하려고 합니다. 이에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유지 보수 및 점검 주기가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소방시설의 설치와 유지 관리의 효율화가 되겠습니다. 소방시설의 설치, 운영, 점검 및 수리 등 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소방시설이 항상 최적의 상태에서 작동되도록 보장하는 것도 주요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소방 활동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소방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방 훈련과 준비를 통해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는 법적 의무와 규제입니다. 법률에 따라 특정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 화재 예방 교육 및 훈련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소방시설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 의무도 존재합니다. 이 모든 요소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번 문제를 좀 봅니다. 소방시설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소방시설의 종류로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 틀릴 분이 아무도 없겠죠. 1번, 2번, 3번에 스프링클러 시스템, 화재 경보기, 응급 대피로 표시등 이런 것들 전부 다 소방시설의 종류가 되겠지만 온도 조절기 좀 이상하잖아, 그렇죠? 틀릴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스프링클러 시스템이라는 것은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물을 분사하여 불을 진압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화재 경보기는 화재 발생 시 경고음을 발생시켜 사람들에게 화재를 경고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응급 대피로 표시 등은 대피로를 표시하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소방시설입니다. 반면에 온도 조절기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온도 조절기는 화재 예방과 관련된 시설이지만 직접적으로 화재 진압이나 경고 시스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방시설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3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합니다. 소방시설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물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설을 제가 좀 써놨습니다. 특정 건축물에 대해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당연하죠. 자,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건축물의 연면적, 용도, 층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 연면적이 1000스퀘어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이 답이거든요. 주요 소방시설 설치 의무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스프링클러라든지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같은 경우에 연면적이 1000스퀘어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자, 연면적이 500 스퀘어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 2번이 있는데 기본적인 소방시설 소화기라든지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이런 것들이 설치 의무되고 있습니다. 3번에 보면 300 스퀘어미터 이상이 되는데 일부 소방시설 화재 경보기라든지 유도동 이런 것들이 설치 의무되는 그런 연면적이 되겠습니다. 4번에 10층 이상의 고층 건물이 되어 있는데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되는 것이 1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1번이 답인 것은 맞지만 2번, 3번, 4번에 그 안에 들어있는 다른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4번에서 강화된 소방시설이라는 것은 옥내 소화전 설비라든지 스프링클러 설비라든지 피난 설비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4번 문제를 볼까요? 소방시설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소방시설의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많이 어려워요 생각보다. 자, 소방시설의 관리 책임은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게 있습니다. 자, 건축주를 이제 보통 우리 소유주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책임이 건축주에게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에 따라서 선임되며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방청장은 소방시설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건축물의 소유자, 즉 건축주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을 가지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 4번은 건축주를 쓰는 분도 있을 것이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쓰는 분도 있고 아주 쉬운 문제이지만 아주 많이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5번을 보도록 합니다. 소방시설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 대한 규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 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연면적이 1000스퀘어미터 이상인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해설을 잠깐 보도록 하면 일반적으로 연면적 1000스퀘어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며 건물의 용도 및 구조에 따라 추가적인 소방시설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의무적인 것이 있는데 연면적 일정 기준 이상인 그런 건축물이라든지 고층 건축물, 그다음에 물론 이제 층수 기준을 충족해야겠죠. 그다음에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특정 소방 대상물, 그리고 다중이용 시설 및 공공시설 이런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소방시설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건 1번이죠. 화재 발생 시 빠른 대응을 위해서 유지관리가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소방시설 유지관리의 중요성의 첫 번째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해야 하고, 두 번째는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을 보장해야 하고, 세 번째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네 번째는 법적 기준 준수 및 안전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소방시설이 제대로 유지 관리되지 않으면 화재 발생 시 작동하지 않을 위험이 있죠. 이는 대형 피해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7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합니다. 역시 1번을 찍어야 되나 4번을 찍어야 되나 고민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소방시설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규정, 설치 및 관리 규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주체는 건축주가 되겠습니다. 자, 건축주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건축주의 지시에 따라 시설 점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소방청장은 소방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8번을 보면 소방시설의 점검 주기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3년에 1회 3년에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방시설의 점검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법에 이렇게 보면 자체 점검이 있고 법정 점검이 있습니다. 이 자체 점검에는 일상 점검하고 종합 정밀 점검이 있습니다. 일상 점검은 매일 또는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고 기능 점검은 연 1회 이상 소규모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종합 정밀 점검은 연 1회 이상이고요. 대형 건축물, 공공시설물입니다. 법조 점검은 월 1회 점검, 일부 소방시설,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라든지 자동화재 설비 등입니다. 연 1회 점검은 특정 소방 대상물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 연 1회 점검이 되겠습니다. 3년 주기 점검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 점검을 중기로 인정되는 그러한 법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점검, 월 1회 점검, 연 1회 점검은 다 법적 그런 내용이 있지만 3년에 1회 점검은 없습니다. 9번 문제를 보면 소방시설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시설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이 답인데요. 화재 발생 시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가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 이것은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가 필수적입니다. 자, 소방시설 점검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면 첫 번째는 화재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화재 감지기 등이 정상 작동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설비 도후화 및 오작동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소방시설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고장 발생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소방시설법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주기로 점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네 번째는 인명 및 재산보호입니다. 화재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가 소방시설 점검의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소방시설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소방시설의 설계 기준을 정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소방청장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의 설계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합니다. 소방시설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시설의 설계 기준은 당연히 소방청장이고, 이는 국가적으로 일관된 기준을 유지하여 건축물의 화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자, 소방청장이 소방시설 설계 기준을 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국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고 최신 기술 및 연구한 것을 반영하고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네 번째는 건축물 유형별 세무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지역별로 기준이 다르면 아마 혼란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소방기술 발전과 연구 결과를 기준에 적용하기 위해서 최신 기술 및 연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 법적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최소 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 건물 용도에 따라서 뭐 용도라면 주거, 상업, 공공시설 이런 것을 따라서 적절한 소방시설 설치를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소방청장이 소방시설 설계 기준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1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